한국에 방문하여 딸이 남자친구네 집으로 찾아간 어느 독일인 부부. 하지만 그들은 한국 예비사돈과의 인사자리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된 채 깜짝 놀라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부부의 딸은 자기 부모의 행동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예비사돈 부부는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두 부모들 사이에 낀 젊은 커플은 여전히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표정과 반응들이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한국인 남자친구를 둔 독일인 레나입니다. 저는 독일의 공립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인 원재 씨를 이곳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제 영혼의 단짝,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저는 사랑하는 원재 씨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재 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독일의 공립대학들은 학비가 매우 저렴하기에 꽤 많은 동양인 학생들이 유학을 오죠. 처음에는 원재 씨도 다른 동양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재 씨를 눈여겨보게 된 일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과별로 축구 대회를 했고 상대편 학과의 선수로 원재 씨가 나왔죠. 한눈에 봐도 독일인 사이에서도 키가 큰 원재 씨는 눈에 띄었고 그리고 경기에서 매너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반칙성 태클로 원재 씨와 서로 무릎이 부딪혔고 오히려 상대 선수가 쓰러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독일 남자들 같으면 먼저 반칙해놓고 심판의 휘슬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겠지만 원재 씨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에 구경하던 학생들도 박수와 환호를 보냈죠. 그렇게 그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고 제가 먼저 용기를 내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어 사귀게 되었죠. 물론 처음에는 호기심에 만난다는 느낌이었지만 원재 씨를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알뜰한 생활 습관과 다른 유럽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친구인 저를 아껴주고 아기 다루듯이 대해주는 자상한 모습에 더 빠져들었죠. 처음에는 매너 좋고 키 크고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에 사귀었다가 결국 그의 내면에 빠져든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사귀게 될지 몰랐지만 3년 넘게 연애하면서 원재 씨와는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지금 그와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재 씨는 그동안 학교나 집 주변에서 고철 같은 게 있으면 자주 주워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답게 그 고철들을 활용해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든다던가 볼만한 장식품을 가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청혼을 할 때에도 그가 직접 가공한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었죠. 이 정도로 원재 씨는 금속을 다루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재 씨는 그런 재능을 인정받아 학교 잔디밭에 조형물도 설치하게 되었죠. 그만큼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재 씨가 단순히 기계공학과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취미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원재 씨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대신에 고철 더미에서 장난감을 직접 찾아오거나 이것저것 붙여서 만드는 등 고철은 자신한테 너무나 친숙한 물건들이고 그런 것들을 주어서 어떻게 활용해볼까 고민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재 씨의 이런 습관마저도 귀여웠죠. 그리고 저는 원재 씨와 결혼하면 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재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을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갈 생각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을 많이 도와드려서 어려울 것도 없고 그런 일을 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원재 씨는 독일이나 한국 어디에서든지 충분히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능력도 있었지만 그곳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돈을 많이 벌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었지만 그가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재 씨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에 가는 걸 승낙하는 바람에 더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들끼리의 계획이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원재 씨를 정식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동양인 사위가 들어온다는 것에 조금 놀라긴 하셨지만
최근에는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국적이나 인종은 전혀 상관없다며 부모님도 원재 씨를 환영해 주실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원재 씨와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부모님이 원재 씨에게 독일에 살지 않고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 보셨고, 원재 씨는 저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부모님이 하시던 고물상이를 물려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색해졌고 원재 씨가 집으로 돌아간 뒤 부모님은 저를 불러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원재 씨가 고물상 이야기를 할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신 걸 알았고, 그런 표정을 예비사위 앞에서 표정 관리 없이 그대로 내비쳤다는 거에 1차적으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과 다르게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태도에 더 화가 났죠.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던 부모님은 긴 설득 끝에 마지못해서 한국으로 상견례를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그 고물상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독일이나 한국에서 번듯한 직장을 구해야 한다며 그게 최종 결혼 허락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딸이 그냥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마지못해 한국으로 상견례를 가는 분위기였죠. 한국으로 가는 내내 긴 시간 비행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나 지루하고 힘든 비행은 처음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오기도 했습니다. 겨우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미리 한국에 가 있었던 원재 씨가 저와 부모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원재 씨의 살가운 인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직장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라며 은근히 취직해야 한다고 압박을 넣으셨죠. 원재 씨는 웃으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셔드리겠다며 여유 있고 자신 있는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재 씨는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챙기는 모습이어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 부모님을 잘 챙겨주는 원재 씨가 듬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참 잘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재 씨는 미리 공항 입국장 앞에 차를 주차해 놓았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시고 맙니다. 원재 씨가 독일인들도 타기 어려운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의 드림카가 벤츠 S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원재 씨는 차 욕심도 없는 사람인데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이 차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렇게 차에 돈이나 쓰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모으겠냐며 저 차 할부금 갚느라 고생하겠다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은 딱 질색이라며 말이죠. 저는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소리를 칠 뻔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원재 씨네 집으로 가는 내내 그 화를 억누르느라 힘들었죠. 인천대교를 지나며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부모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생각보다 한국이 발전했다며 상견례를 오신 건지 관광을 오신 건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파토를 놓고 올 생각이셨죠. 그러고 나서 맘 편하게 한국 구경이나 하다 오자는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원재 씨네 집에 도착했고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지하 주차장까지 깔끔한 한국의 아파트는 입구부터 고급스러워 보였죠. 콘크리트와 페인트로 마감을 해놓은 독일 집들의 지하주차장과 다르게 한국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마치 쇼핑몰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38층까지 있는 아파트의 38층으로 갔죠. 부모님은 꼭대기는 펜트하우스 아니냐며 서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셨죠. 꼭대기층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원재 씨네 부모님 두 분이 나와 계셨습니다. 저도 원재 씨의 부모님은 처음 뵈었지만 원재 씨처럼 듬직한 체구를 가지신 아버지와 원재 씨의 얼굴과 쏙 빼닮은 어머니가 나와 계셨죠. 아직 이분들과 어색한 사이지만 벌써부터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반갑게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저희가 사는 집보다 넓어 보였고 복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실은 시야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딱 봐도 평생 공무원을 해오신 저희 부모님의 집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죠. 그리고 거대한 식탁에는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부모님을 위해서 슈바인학센, 슈니첼까지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식탁에 다다를 때쯤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주방 옆에 쪽문으로 나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부모님도 원재씨 집에 고급스럽고 장엄한 분위기와 요리까지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걸 보시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죠. 아마 본인들이 실행에 옮기려 했던 그런 계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겠죠. 부모님은 식사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일단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살 집은 여기 한국에서 다 알아서 마련해 줄 것이라고 저희 부모님은 특별히 신경 안 쓰시게 해드리겠다고 원재씨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때쯤 돼서야 서서히 미소를 지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재씨 어머니께서 한국에서는 장수의 의미를 담은 물건이 있다며 그것을 선물로 준비했다며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저희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빈손으로 오셨는데 손이 부끄럽다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받을 수 없다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재씨 부모님께서는 먼 길 오시게 하느라 저희가 더 죄송스럽다며 선물을 거절하시는 저희 부모님에게 끝내 선물을 쥐어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원재씨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부모님은 비행기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엘리베이터부터 고급스러웠네. 집에 2층이 있던 것 같던데 궁금했는데 가본다고 하면 푼수스러울까봐 못 가봤네. 그러면서 속물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죠. 저는 엄마한테 내가 원재씨네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며 설마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아진 거냐고 물었죠.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저희 부모님께 했던 말들이 떠올라 정말 기가 찼죠. 더 이상 부모님도 반대할 것 같지는 않으시는 분위기라 안심이 되면서도 뒷골이 쫙 땡겨 오르는 처음 겪는 오묘한 기분이었죠. 호텔로 돌아가 엄마 아빠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받은 선물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거북이 3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빠 거북이, 엄마 거북이, 아기 거북이까지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지금껏 사시며 받아온 선물 중에 가장 비싼 선물이었겠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부모님은 원재씨가 준비해준 그 벤츠 S클래스를 타고 한국을 실컷 여행하시고 독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아서 원재씨와 결혼식 준비를 했고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다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마중 나온 저와 원재씨를 보시고는 저는 제쳐두고 원재씨에게 다가가 살갑게 원재씨를 안아주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그동안에 있던 앙금이 싹 없어졌습니다. 엄마는 속물이면 어떻냐? 내가 그 집안 며느리가 아니라 네가 그 집 며느리라며 네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부모님 기쁨 아니겠냐며 좋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 모셔와서 원재씨 부모님과 인사드리면 될걸. 괜히 먼 길 돌아 스트레스 받으며 부모님과 한 달 넘게 냉전 분위기에 설득시키려 했던 걸 후회하긴 했지만 결국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신혼은 한 번뿐인데 즐기다 와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은 사랑하는 원재씨와 함께 캠핑카로 미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질릴 때까지 놀다 오라고 기약 없이 보내주신 여행이지만 저는 벌써부터 원재씨를 닮은 저희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